20시 32분 정문 CCTV. 우리 단지 맞다. 누구야 저 사람. 조수석 문 열렸다. 단톡은 조용했다. 말해, 누구냐고. 20시 41분 미등록 번호. 개인정보는 안 된대. 저게 누구지? 저녁 9시 5분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입주민 단톡방 알림이었다. 관리실 계정이 공지 한 건을 올렸다. 손을 닦고 화면을 켰다. 제목은 정문 차단기 오동작 안내였다. 본문을 읽어보니 해당 시간대 통과 차량은 기록 누락 또는 외관 접촉 여부를 확인 후 관리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문장 아래에 사진 1장이 첨부돼 있었는데 오작동 구간 설명용이라는 짧은 설명이 붙었다. 사진을 확대해 봤다. 정문 모니터 화면이었다. 좌상단에 20시 32분이 찍혀 있고 중앙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차량 번호판이 보였는데 우리 차였다. 운전석에 남편이 보였고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었다. 여성으로 보이는 실루엣이었다. 머리카락 윤곽과 어깨선이 선명했다. 화면을 다시 확대하며 시각을 확인했다. 20시 32분. 남편은 오늘 저녁 7시 반쯤 퇴근한다고 했었다. 거실로 걸어가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 누구 태워줬어?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도 안 태웠는데. 휴대폰을 들어 공지 사진을 다시 열고 조수석 실루엣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편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문에서 저녁 8시 32분에 찍힌 거야. 조수석에 여자 타고 있어.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표정이 굳었다. 휴대폰을 내밀자 남편은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 같은 동 사시는 어르신 병원에 태워드렸어. 오늘 아무 말도 없었잖아.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깜빡했어. 급하게 부탁받아서.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갑니다. 남편이 일어나더니 신발을 신었다. 급한 일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 30분이면 돼.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등을 돌렸다. 침실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침실에서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다. 공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다. 20시 32분. 남편은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 퇴근하는데 오늘은 7시 20분쯤 들어왔었다. 조수석 실루엣의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고 턱선이 부드러웠다. 여성이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켜고 사진을 한 번 더 확대했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편안해 보였다. 시각을 확인했다. 21시 8분. 오늘 안에 확인해야 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남편이 받았다. 왜?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키고 물었다. 어르신이 누구야? 이름은 알아? 한참 침묵이 흘렀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몰라 같은 동 사시는 분인데. 같은 동인데 이름을 몰라?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봤던 분이야. 몇 호인지는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을 왜 태워줘?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깜빡했다니까.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사진엔 머리카락 낀 여자야.
정말 어르신 맞아? 보호자 환자 보호자야. 보호자 이름은?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통화를 끊었다. 화면을 보니 통화 시간이 1분 12초였다. 화면을 캡처하고 관리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2번 신호음 뒤 직원이 받았다. 관리실입니다. 305동 거주자인데요. 아까 공지 보고 연락드려요. 우리 차가 20시 32분에 정문 나간 게 맞아요. 출차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잠시 대기 후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로그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재생은 내일 오전. 담당자가 출근해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도 될까요? 로그만 보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통화를 끊고 슬리퍼를 신었다. 침실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눈밑이 어두워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기계음이 울렸다.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305동 거주자신가요? 네, 직원이 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돌렸다. 출입 로그 목록이 보였는데 시간대가 저녁 8시 30분부터 40분으로 필터돼 있었다. 8시 32분 줄에 우리 차 번호가 있고 OUT 표시가 찍혀 있었다. 차량 모델명도 적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우리 차 맞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작동 시간대랑 일치하네요. 외관, 접촉이나 이상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로그를 사진으로 찍었다. 시각, 차량 번호, OUT 표시가 선명하게 찍혔다. 영상은 내일 봐도 되나요? 네, 오전 10시 이후 담당자 있을 때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관리실을 나왔다. 로비를 지나며 시계를 봤다. 저녁 9시 27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은 조용하고 불이 꺼져 있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출차 로그 20시 32분. 화면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30분이었다. 남편이 나간 지 25분쯤 됐다. 21시 45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다. 남편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남편이 거실 불을 켜고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나는 남편 앞에 섰다. 통화 기록 보여줘.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왜? 확인하고 싶어. 남편이 짧게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하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보여주면 안 돼? 남편이 휴대폰을 던지듯 건넸다. 맘대로 봐, 다 뒤져봐. 스크롤을 내려 오늘 날짜를 찾았다. 20시 15분, 엄마 수신 2분 13초. 20시 41분, 미등록, 발신 47초. 21시 8분, 집, 수신 1분 12초. 21시 45분, 거래처, 수신 3분 28초. 20시 41분 미등록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 남편이 화면을 당기려 했지만 내가 먼저 사진을 찍었다. 번호 전체가 찍혔다. 남편이 휴대폰을 뺐었다. 봤지? 이 번호 누구야? 남편이 화면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보호자,
가족. 팔짱을 꼈다. 왜 저장 안 했어? 남편이 TV를 켰다. 일회성이니까. 일회성으로 사람 태워주고. 통화까지 해? 남편이 채널을 돌렸다. 고맙다고 전화 온 거야.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출차 로그 20시 32분, 통화 기록 20시 41분, 남편과의 통화 21시 8분, 시간 차이를 계산했다. 출차 후 9분 뒤에 미등록, 번호와 통화했다. 병원까지 거리는 차로 57분 정도였다. 메모장에 적었다. 20시 32분 정문 출차, 20시 41분 미등록 번호 통화 47초, 시간차 9분. 화면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봤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다. 20시 32분, 20시 41분, 9분.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1시 30분에 눈이 떠졌다. 남편은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공지 사진을 다시 열어 조수석 실루엣을 확대했다. 머리카락 길이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다. 20시 32분 출차, 20시 41분 미등록 번호 통화. 시간 간격이 9분이었다. 병원까지 거리는 차로 57분 정도였다. 같은 동 어르신이라고 했다. 305동.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봤던 분.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이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2시 45분에 또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어두웠고 몇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 소파로 돌아와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었다. 3시 20분쯤 잠이 들었다. 아침 7시에 남편이 출근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평일에 회사 차량을 쓰고 집차는 주말이나 개인 용무 때만 사용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밑이 어두웠다. 손으로 눈밑을 눌러보니 부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날씨가 흐린 게 비가 올 것 같았다. 휴대폰을 켜서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출차 로그, 통화 기록, 숫자들을 다시 읽었다. 9시 50분에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이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블랙박스에서 어제 사진이 찍힌 시간대에 영상 보기를 선택했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경사로를 올라가 밖으로 나갔다. 20시 26분에 아파트 정문 근처 도로에 섰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1분 10초 뒤 조수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의 목소리, 조심하세요. 여성의 목소리, 고마워요. 고령의 목소리였다. 안전벨트를 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병원까지 금방이에요. 여성 정말 고마워요. 차가 출발하고 아파트 정문이 보였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차가 도로로 나가 신호등에서 멈췄다가 신호가 바뀌며 다시 출발했다. 20시 35분에 차가 큰 건물 앞에 섰다. 건물 입구에 병원 표지판이 보였다. 여성, 여기서 내릴게요. 고마워요. 남편,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에서 내린 여성이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는 지팡이를 짚은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차가 바로 출발했다. 병원에서 유턴을 해서 왔던 길로 돌아갔다. 20시 40분에 아파트 입구가 보였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들어갔다. 화면 시각이 20시 40분 8초였다. 블랙박스 화면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조수석 문을 열고 등받이를 보니 각도가 약간 뒤로 젖혀져 있었다. 발 매트를 확인하니 발끝 쪽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가루가 손에 묻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등받이 각도 1장, 발 매트 자국 클로즈업 1장.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숨을 들이켰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꽃향기 계열이었는데 우리 집에 없는 냄새였다.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향이 섞여 있었다. 다시 숨을 들이키니 냄새가 조수석 쪽에서 더 강했다. 조수석으로 몸을 기울여 시트 쪽으로 코를 가까이 대니 향이 더 진했다.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손에 묻은 가루를 털어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 2장을 확인했다. 등받이 각도, 발 매트 자국. 확대해서 보니 자국이 신발 자국 같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떠올렸다. 20시 26분 아파트 정문 근처 탑승. 20시 35분 병원 정문 하차. 지팡이, 한복 윗옷, 고령 여성, 흰머리. 20시 40분 아파트 재진입. 20시 41분 미등록 번호 통화. 메모장을 펼쳐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다. 20시 26분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탑승. 20시 32분 아파트 정문 나감. 20시 35분 병원 정문 하차. 20시 40분 아파트 재진입. 20시 41분 미등록 번호 통화 47초. 숫자들을 다시 읽어보니 하차 후 5분에 통화했다. 병원에서 아파트까지 차로 57분이었다. 남편은 하차 직후 전화를 받지 않고 집 근처에서 받았다. 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머리가 아팠다. 11시 20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6번 신호음이 울린 뒤 남편이 받았다. 왜? 목소리에 피곤함이 섞였다. 블랙박스 봤어. 한참 침묵이 흘렀다. 공사장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서 저녁 8시 35분에 병원 정문에서 내렸어. 한복 입고 지팡이 짚은 할머니였어. 남편이 짧게 답했다. 그래, 그 말했잖아. 같은 동 어르신 태워드렸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왜 어제 아무 말도 안 했어? 차의 향수 냄새도 나 조수석 시트에.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어르신 태워드렸다니까. 향수 냄새 나면 바람핀 거야? 입술을 깨물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확인.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블랙박스도 봤잖아. 발 매트도 구겨져 있어. 먼지도 묻어 있고. 어르신 타셨으니까. 목소리가 커졌다. 몇 호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잠시 멈췄다.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몰라. 몇 호인지까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동인데 몇 호도 몰라? 남편이 짧게 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봤던 분이야. 호수까지 물어본 적 없어. 어르신 보호자 가족 연락처는 어떻게 받았어? 정문에서 급하게 부탁받을 때 따님이 잠깐 나왔었어. 그때 번호 받았어. 왜 저장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회성이니까.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거실을 걸어 다니다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손으로 감쌌다. 오후 2시 30분에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받았다. 관리실입니다. 어제 통화한 305동 거주자인데요. CCTV 영상 확인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담당자가 오후 3시에 나옵니다. 3시 30분 이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담당자 입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단독 열람은 어렵습니다. 한숨을 쉬었다. 그럼 3시 30분에 갈게요. 통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일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창밖을 보니 비가 계속 내렸다. 3시 25분에 관리실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 남성이었다. 305동 거주자신가요? 네, 정문 CCTV 확인하러 왔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출차 로그 확인하신 분이시죠? 20시 32분. 맞아요. 담당자가 영상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정문 카메라를 선택해서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20시 30분부터 재생했다. 화면에 정문 차단기가 보이고 몇 대 차량이 지나갔다. 20시 31분에 SUV 한 대가 나갔다. 20시 32분에 우리 차가 나타났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담당자가 일시정지를 눌렀다. 이 차량 맞으시죠? 네, 화면을 가까이 봤다. 운전석에 남편이 보이고 조수석에 여성 실루엣이 있었다. 머리카락, 어깨선이 보였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나요? 담당자가 확대 버튼을 눌렀다. 조수석 창문 부분이 커졌다. 머리카락이 보이고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고 얼굴은 흐릿했다. 담당자를 봤다. 얼굴은 안 보이네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야간 촬영이라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가 최대 확대입니다. 화면을 다시 봤다. 조수석 옆쪽을 확인했다. 무언가 세로로 긴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지팡이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한복 윗옷은 식별이 어려웠다. 블랙박스에서는 분명히 봤는데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다. 정문은 이 카메라 한 대뿐입니다. 이 영상 저장할 수 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 차량 확인만 가능합니다. 저장이나 외부 반출은 불가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담당자가 손을 들었다. 촬영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외관 접촉이나 이상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럼 확인 완료로 기록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관리실을 나왔다. 로비를 지나며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을 확대해 봤다. 실루엣만 보이고 블랙박스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저녁 7시 40분에 남편이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신발을 벗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았다. 식탁에 앉아있던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남편이 거실로 걸어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 남편 앞에 섰다. 조수석에 탄 어르신 정확히 누구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같은 동 사시는 분이라니까. 몇 호? 몰라. 팔짱을 꼈다. 이름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물어보지 않았어. 보호자 가족 번호는 어떻게 받았어? 정문에서 급하게 부탁받을 때 따님이 같이 계셨어. 그때 번호 받았어. 그 번호가 20시 41분에 통화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전화 온 거야. 한 발 더 다가갔다. 왜 집 앞에서 전화 받았어? 병원에서 내려드리고 5분 만에. 남편이 일어섰다. 운전하다가 받았어. 말로는 못 믿겠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뭘 믿어? 내가 거짓말쟁이야?
같은 동 어르신 태워드렸다는데 대체 뭘 더 보여줘야 돼?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은 날 믿지도 않으면서 뭘 원하는 거야? 침실로 걸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액자가 흔들렸다. 거실에 서 있는데 손이 떨렸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밤 10시가 넘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휴대폰 화면을 켜서 블랙박스 사진 2장을 다시 확인했다. 등받이 각도, 발 매트 구겨짐, 발 매트 자국. 관리실에서 본 정문 CCTV 화면을 떠올렸다. 조수석 실루엣, 흐릿한 얼굴. 20시 35분 하차. 20시 41분 통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조수석 실루엣이 떠올랐다. 머리카락, 어깨선, 고개를 숙인 자세. 블랙박스에서 본 지팡이와 한복 윗옷. 관리실 CCTV에서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왜? 다시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 내일 보호자 가족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15분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젖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소파로 돌아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다. 아침 8시 30분에 침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나왔다.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표정이 차갑고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목이 뻐근했다. 병원 간다며. 목소리가 냉랭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화장을 간단히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나갔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타니 남편이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고 우린 아무도 말이 없었다. 8시 5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정문 앞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15분 무료 주차 구역이었다. 차에서 내려 병원 입구로 걸어갔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로비가 붐볐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다. 그저께 저녁 7시 반쯤 이 정문에서 하차한 환자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다. 저희가 태워다 드렸던 분이에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환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로비를 나왔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이 말했다. 이제 됐어?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보호자 가족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열고 미등록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신호음이 울리고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여성 목소리였다. 남편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저께 병원에서 어머니 태워드렸던 사람입니다. 여성이 밝게 답했다. 아, 그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까지 가려니 택시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남편이 물었다. 혹시 같은 아파트 305동 사시나요? 네, 맞아요. 그쪽도 305동이시죠? 같은 동 사시는 분이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3이세요. 지팡이 없이는 못 다니시는데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정형외과 진료셨나요? 네, 무릎 치료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거든요. 저녁 7시 반 예약이었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이 통화를 마무리했다. 아니에요 같은 동이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통화가 끊기고 남편이 나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탔다. 차 안이 조용했다. 시동을 걸지 않고 남편이 말했다. 됐어. 고개를 숙였다. 블랙박스 영상하고는 맞아. 그럼 근데 왜 집에서 말 안 했어?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다. 깜빡했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럼 왜 저녁 8시 41분에 전화 받았어? 집 도착하고 1분 뒤에.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다. 운전하다가 받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증명해? 남편이 짧게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증명? 또 증명? 휴대폰을 거칠게 꺼내 화면을 몇 번 눌렀다. 위치 기록이라도 볼래?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 화면을 돌렸다. 그저께 날짜를 선택했다. 지도에 이동 경로가 표시됐다. 20시 25분 우리 아파트. 20시 32분 아파트 정문 통과. 20시 35분 병원. 20시 37분 병원 출발. 20시 40분 우리 아파트 도착. 각 지점마다 시간이 찍혀 있었다. 경로선이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다시 아파트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거야?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병원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남편이 휴대폰을 뺐었다. 블랙박스 봤지? 통화 기록 확인했지? 보호자 가족한테 전화도 했지? 위치 기록까지 봤지? 이제 뭐가 더 필요해? 목소리가 커졌다.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 9시 40분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바람이 들어왔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거실로 나와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위치 기록하고 통화 내용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공지 사진은 여전히 이상해. 남편이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정문 CCTV에서는 지팡이도 한복도 잘 안 보여. 블랙박스에서는 분명히 봤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야간이라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원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남편이 나를 봤다. 아직도. 공지 사진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잖아.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야.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럼 가자 관리실. 같이 가줄 거야? 남편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안 가면 또 의심하잖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시 5분에 관리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당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본 40대 후반 남성이었다. 커피잔이 책상에 놓여 있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정문 CCTV 원본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남편이 옆에 섰다. 같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정문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저께 20시 30분을 입력했다. 화면에 정문 차단기가 나타났다. 재생을 눌렀다. 몇 대 차량이 지나가고 우리 차가 나타났다. 차단기가 올라가며 차가 천천히 빠져나갈 때 담당자가 일시정지를 눌렀다. 이 장면이 공지에 첨부됐던 사진입니다.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운전석 남편 조수석 실루엣, 머리카락, 어깨선. 확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확대 버튼을 눌렀다. 조수석 부분이 커졌다. 머리카락이 보이고 어깨까지 내려온 길이, 고개가 약간 숙여진 자세였다. 더 확대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한 번 더 확대했다.
조수석 창문 안쪽을 자세히 봤다. 아래쪽에 무언가 세로로 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숨을 멈췄다. 저기 조수석 아래쪽 저게 지팡이 같은데요. 담당자가 화면을 자세히 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가까이 갔다. 야간 촬영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말했다.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계셨다니까. 화면을 계속 봤다. 실루엣의 얼굴 부분. 희미했다. 주름인지 그림자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자세, 머리카락, 조수석 아래에 지팡이 같은 물체,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다. 한복 윗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고령 여성, 20시 26분 아파트 정문 근처 탑승, 20시 35분 병원 정문 하차, 위치 기록, 보호자 가족 통화, 같은 동,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담당자가 말했다. 이 정도가 원본 화질의 최대입니다. 밤 시간대라 한계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다. 공지에 이 사진이 첨부된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가 설명했다. 오작동 구간 예시로 첨부했습니다. 해당 시간대 차량 중 하나를 캡처한 거였습니다. 개인 차량이 특정되는데 괜찮은가요? 담당자가 잠시 멈췄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공지 목적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노출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공지 수정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삭제하고 텍스트로 교체하겠습니다. 정정 공지도 올리겠습니다.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며 입주민 단톡방을 열고 새 공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울렸다. 남편을 봤다. 남편도 나를 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남편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다. 10시 40분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나도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은 뒤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미세한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다.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았지만 한참 동안 침묵만 이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을 깍지 끼고 입술을 열었다. 오늘 미안했어. 목소리가 작게 나왔고 남편이 고개를 들어 시선이 마주쳤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젯밤에 당신을 의심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공지 사진 보고 조수석에 여자 타고 있는 거 보고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 숨을 들이켰는데 목이 메었다.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차 안에 향수 냄새 나는 것도 확인했어. 통화 기록도 캡처하고 관리실도 2번이나 갔어.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병원 가서 위치 기록 확인하고 보호자 가족 통화도 들었어. 관리실 CCTV 원본도 다시 봤어. 그제서야 당신 말이 전부 맞다는 걸 알았어. 남편이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봤다. 처음부터 말했잖아. 같은 동 어르신 태워드렸다고. 맞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근데 난 못 믿었어. 남편이 팔짱을 풀고 무릎에 손을 얹은 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공지 사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 그것만 없었으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똑바로 봤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야. 목소리가 무겁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날 믿지 못한 게 문제지. 내가 어르신 태워드렸다고 말했잖아.
처음부터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말이 거짓말 같았어. 아무 말 없이 누굴 태워주고, 통화 기록에 미등록 번호가 있고, 차에서 향수 냄새 나고. 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손을 머리에 올렸다. 급하게 부탁받았어. 정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셔서 깜빡하고 말 안 한 건 내 잘못이야. 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남편이 손을 내리고 나를 봤는데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눈을 감으며 말했다. 미안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침묵만 흘렀으며 시계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어서 눈을 뜨고 남편을 봤다. 3일 동안 날 거짓말쟁이 취급했잖아.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통화 기록 뒤지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차 안까지 조사하고 관리실까지 2번이나 가서 CCTV 확인하고 심지어 병원까지 데려가서 보호자한테 전화하게 했잖아.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위치 기록까지 보여줬어. 내가 뭘 더 증명해야 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이 돼? 입술을 깨물었고 손이 떨렸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이 돌아서서 나를 봤는데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모르겠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시계 소리만 방 안에 울렸으며 밖에서 들리던 아이들 소리도 멎었다. 지금은 당신 보기 싫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서재로 걸어가 문을 열고 돌아서서 한 번 더 나를 봤다.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문이 조용히 닫혔는데 쾅 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쾅 닫으면 화가 난 거고 조용히 닫으면 실망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5분이 막 지나고 있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서재 문을 봤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틈새로 빛만 새어나왔다. 11시 30분이 되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점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시금치와 된장이 보여서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도마를 꺼내 시금치를 다듬었는데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두부를 썰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으니 끓는 소리가 났고 시금치를 넣어 저으니 푸른 향이 올라왔다. 12시가 되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으며 밥도 지어서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점심 됐어. 대답이 없었다. 밥 먹자.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남편이 나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떠서 남편 그릇에 놓고 밥도 퍼서 놓았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밥을 먹었고 나도 먹었지만 대화는 없었으며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다. 남편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다. 다시 서재로 들어가며 문이 닫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는데 손이 떨렸다. 갤러리를 열어 공지사진 캡처를 선택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자 삭제를 눌렀다. 사진이 사라졌다. 블랙박스 사진 2장을 선택했는데 등받이 각도, 발 매트 자국이 화면에 보였다. 삭제 버튼을 눌렀고 팝업에서 삭제를 확인하자 사진이 사라졌다. 관리실 CCTV 캡처를 선택했는데 조수석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것도 삭제했다. 통화 기록 캡처도 삭제했다. 20시 41분 미등록 번호가 찍힌 사진이었다. 모든 사진이 사라졌고 갤러리를 닫아 휴대폰을 식탁에 놓았다.
입주민 단톡방을 열어보니 정정 공지가 올라와 있었지만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고 조회수만 조금씩 올라가며 52명 읽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화면을 끄고 눈을 감으며 심호흡을 했더니 가슴이 답답했던 느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재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으며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피곤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서재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으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시계를 다시 보니 12시 45분이었다. 점심을 먹은 지 45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가 잘 됐는지 확인했는데 그릇들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싱크대도 깨끗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고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반사돼 있었고 먼지 한 점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서재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오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었지만 서재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때때로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4시쯤 되어 빨래를 개기 시작했는데 남편 셔츠를 개면서 손이 멈췄다. 목 부분이 조금 헤어져 있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셔츠였고 버리지 말라고 했던 옷이었다. 옷을 가슴에 안고 한참 있다가 정리했다. 옷이 30분이 되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육볶음 재료가 있었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만들기로 했다. 돼지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어 재웠으며 양파와 대파를 썰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으니 매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밥도 지었고 김치찌개도 끓였다. 7시가 되어 저녁을 차렸다.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밥을 준비하고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저녁 됐어.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와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식사를 했고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남편이 고개만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다. 밤 10시가 되어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보니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고 베개만 놓여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 설거지된 그릇이 있었다. 남편이 혼자 아침을 먹고 간 것 같았다. 서재 문을 열어보니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남편이 여기서 잔 것이 분명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주말에 뭐 해? 회사 일 있어. 밤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잤고 나는 침실에서 혼자 잤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남편은 묵묵히 먹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미안하다고 했고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렸고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다. 평소보다 많이 늦었지만 묻지 않았다. 밥 먹었어?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먹었어. 그랬구나. 술 마셨어? 조금. 물 줄까? 괜찮아. 남편이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고 나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가져다 줬다. 남편이 물을 마시고 컵을 놓았다. 안 물어보네. 뭘?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믿으니까. 내가 답했다. 남편이 한참 나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예전처럼 돌아가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남편이 일어나 서재로 가다가 멈췄다. 돌아서서 침실을 바라봤다. 내일은 침실에서 잘게. 정말? 근데 당분간은 좀 어색할 거야. 괜찮아.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고 나도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반대편에 누웠는데 거리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고 규칙적이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눈을 감았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